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라임 사태는 단순한 비리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이 어떻게 잡범들에게 휘둘리고 있는가? 지난 5년 잡범들과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는지, 막 사는 놈들의 한탕주의와 장기 집권의 유혹에 빠진 세력들이 어떻게 국법 질서를 훼손해 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김봉연은 현재 30년형을 선고받고 평생 햇볕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범죄로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라임 사태의 중대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형량입니다. 라임 사태는 김봉연 일당, 청와대 그리고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이 벌인 범죄 행각들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4,035명의 일반인들이 막판이 이재명과 같은 소수 권력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 영상은 김봉연의 로비와 그와 관련이 된 권력형 범죄 행각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봉연의 개인적 도덕성의 타락을 비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김봉연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정관계 고위 권력층의 타락성에 주목할 것입니다. 김봉연은 1974년생 50세 광주 출신으로 이재명과 같은 잡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 라임 투자금 517억을 횡령했고 수원 여객 161억을 횡령하는 등 청와대 실세들에게 로비 활동을 벌인 라임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그의 첫 번째 인맥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금감원 팀장 출신 김모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김봉연은 그에게 막대한 금품을 제공하면서 청와대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인맥은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2020년 4월 김봉연이가 체포되자마자 추미애 장관은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김봉연은 구속 4개월 후에 전자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김봉연과의 미스테리한 밀약 등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봉연과 같은 잡범들에게 최고 권력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수상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김명수 사법부, 그리고 김봉연의 변호인단으로 이어지는 법률 커넥션은 국법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김봉연과 이재명의 공통점은 초호화 변호인단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과 김봉연은 가난했고 맨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호화 변호인단을 어떻게 꾸릴 수 있었을까요? 김봉연 같은 인물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대한 원망이 깊습니다. 이러한 막산이들에게 한번 걸리게 되면 그들의 잔인함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이유입니다. 김봉연의 변호인단을 보면 라임 사태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LKB&파트너스는 친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그리고 사람법률사무소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문과 민변이
김봉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들이 잡범 김봉련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 봐도 현재 양산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김명수 체제가 이 사건의 뒷배가 되고 있다는 정황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김봉련이 전자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바로 김명수 체제의 산물입니다. 김봉련의 로펌, 친문 변호사와 석방을 판결한 판사는 고등학교와 대학 동창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봉련의 옥중 편지는 문재인 청와대와 범죄의 연관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체포될 당시 김봉련은 문재인 청와대에게 로비 활동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2020년 10월 구속 후 그의 옥중 편지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로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옥중 편지를 발표하기 전에 그의 집사 변호사 이모 씨는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남을 가진 이후에 김봉련의 옥중 편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일당이 벌이고 있는 이화영의 회유와 유사한 사법 방해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옥중 편지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라임 사건의 본질을 검찰 게이트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구속된 사기꾼이 내보낸 한 통의 옥중 편지가 국가 최고 권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실세들이 잡범들에게 후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옥중 편지로 추미애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팀을 해체하였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이 사기꾼에 휘둘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때가 2021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를 염두에 두고 20년 장기 집권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 장기 집권의 망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초헌법적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편이면 모든 불법을 불문으로 하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무법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살아있었습니다. 정권 교체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봉련은 30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봉련의 입에 양산문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양산문에서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고 추미애는 드디어 양산문까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소금에 절인 미꾸라지처럼 발버둥 치는 반국가 세력들의 소탕작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